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차 지금 RPM 보면 디젤이거든요. 이게 40TDI 디젤이잖아요. 근데 2000cc 4기통 디젤 타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조용하냐 하면 디젤 치고 조용하다가 아니라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리뷰했던 530i, 330i 이런 거랑 비교를 해도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지금 또 올라갔죠? 22.8km? 이만한 대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세단이라고 느껴져요. 승차감도 되게 고급스럽고 BMW와 벤츠와 비교를 해서 좋은 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아우디를 4일 5일 정도 타고 있고 장거리 주행을 이제 쭉 해보면서 느껴봤을 때 일부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얘가 주는 느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뭔지 모르니까 몰라서 내가 약간 좀 안 좋게 느끼거나 애매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장거리 좀 타보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장시간 이 차를 타보면서 뭐 잔요철이나 장거리나 이렇게 좀 타보니까 BMW와 벤츠와 비교를 해서 좋은 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일부에서도 생각보다 이 차가 너무 좋아서 놀랐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때는 약간 포커스가 BMW, 뭐 벤츠 약간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조금의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장거리를 타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2부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거리를 갔을 때 이런 잔요철들을 만났을 때 차가 진동을 걸러주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진동을 그냥 말랑하게 잡아주면은 그거는 차가 약간 좀 불안정한 차들이 그런 약간 물서스 같은 그런 차들이 이제 진동 이런 거를 잘 걸러주긴 하는데 고속주행 안정감이 그러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나게 물렁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하드하게 잡고 있는데 잔 요철이나 큰 요철들을 잘 얘가 좀 잡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쏘지 않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이제 주행을 하면 엄청나게 편안한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쭉 갈 때도 노면이 엄청나게 좋으면 아무것도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의 어떤 노면의 그런 충격을 좀 되게 잘 잡아주고 노면의 어떤 피드백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주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주면서 요철을 잘 걸러내니까 장거리 주행이 굉장히 편해요. 대신에 이제 뭐 BMW처럼 시트가 딱 잡아주고 이런 거는 없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 G80을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게 엄청나게 편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G80 정도의 뭐 편안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독삼사 중에는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중형 세단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거리를 조금 나가봤을 때 이 차 편하다, 이 차 조용하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차 지금 RPM 보면 디젤이거든요. 이게 40TDI 디젤이잖아요. 근데 2000cc 4기통 디젤 타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조용하냐 하면 디젤 치고 조용하다가 아니라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리뷰했던 530i, 330i 이런 거랑 비교를 해도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뭐 어떤 차가 마찬가지겠지만 주행 그 디젤의 그 소리가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냥 디젤이라는 거를 언제 느끼냐면 스탑앤고가 작동될 때 그다음에 이제 오르막길에서 멈췄다가 출발할 때 그러니까 DCT가 달려있다 보니까 DCT의 특성상 클러치를 이제 반클러치를 밟으면서 쭉 가서 클러치를 붙여주잖아요. 그럴 때 빼고는 얘가 디젤의 진동이 그냥 아예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봐도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데서 들어봐도 그렇게 조용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6기통 뭐 모하비 디젤 뭐 이런 거 뭐 S클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요 정도로 이제 타면 디젤의 소음 4기통 디젤의 소리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르막길에서 출발하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가만히 걸어두거나 하면은 그때는 디젤의 소음이 좀 올라오지만 요새 이제 뭐 직분사 가솔린이 시끄러운 차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2300 벤츠 4기통 가솔린 그런 차들이 조금 시끄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 비교해서 얘가 소음이 굉장하게 잘 잡혀있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과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잘 잡혀있고 그리고 이런 잔 요철을 넘을 때도 너무 이게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고속 안정성까지 다 잡혀있으니까 얘가 장거리를 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굉장하게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독삼사 중에서 쏘려고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게 반응이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실제로 터보렉이 있는지 차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지 세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어떤 궁뜸 약간의 딜레이 같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누군가를 태웠을 때는 차가 BMW처럼 빡빡 나가고 빡빡 서고 하면은
동승자들이 좀 힘들어요. 운전을 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재밌겠지. 운전하는 사람은 재밌겠는데 그렇게 차가 잘 나가고 잘 서면 약간 동승자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승차감이 좀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차는 약간 굼뜬 맛도 있고 브레이크도 빡빡 서는 게 아니라 잘 잡히지만 약간 묵직하게 무겁게 반응이 오는 게 있어서 운전할 때 약간 고급스럽다는 세팅을 좀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을 나도 받고 동승자도 받는 그런 느낌의 세팅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요 순간연비 한번 당겨 주실래요? 요 보면 RPM 가운데 보면 순간연비가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이제 살살살살 정속주행을 이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저게 연비가 20km 순간연비 20km 바 이하로, 그러니까 좀 밟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도 엑셀을 이렇게 밟았는데 웬만하면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순간연비가 20km까지 가도 그 어느 정도의 토크, 그러니까 디젤이니까 초반 토크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 살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엑셀링을 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순간연비 20km 위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연비 주행을 할 때 되게 좋고, 이런 세팅들이 승차감 세팅을 승차감 있게, 그러니까 동승자가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로도 작용할 만큼, 여기 지금 보면 컴포트, 그러니까 이 주행 모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에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오토고, 이건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컴포트 모드로 가져가도 애가 기본적으로 연비 세팅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비에 최적화를 하려고 한 노력이나 그런 이제 느낌들이 운전을 하면서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탑승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금 저 앞차 잠깐만 비춰주면은, 지금 저 앞차만 빼고 그 헤드램프가 이렇게 상향등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헤드램프를, 상향등을 저 앞차만 빼놓고 이렇게 그 부분만 빼놓고 이렇게 켜주고 꺼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우디 하면 조명 회사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도 보면 옆에를 싹 켜주고 여기도 싹 켜주고 보이죠? 이쪽은 지금 켜져 있는데 저쪽은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LED의 어떤 컨트롤하는 이 스피드나 퀄리티가, 이 밝기나 이런 게 좀 많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잔요철 지금도 계속 밟고 가고 있는데 잔요철을 걸러주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게 물서스처럼 그냥 물렁물렁 이렇게 요잉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차가, 이 승차감이. 제가 처음에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승차감이 이런 거 큰 거를 밟아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딱 바로 한 번에 어떤 범핑에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아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고, 이게 주행 질감이 생각보다 좋은 이유가, 이제 챗 GPT랑 얘기를 해보면, 뭐 얘가 이제 그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륜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4륜 쿼트로를 넣으면 이제 후륜까지, 그러니까 그 구동 배분이 가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해놔서 엔진이 새로 배치가 돼 있어. 전륜 구동 베이스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륜을 넣으면 전륜이기 때문에 저는 전륜 구동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엔진이 새로 배치가 돼 있고, 그럼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미션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로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배치가 약간 이런 독일차에서 처음 느껴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아닌가.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막 쏘아 붙이고 이러면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동승자로 하여금 어떤 좋은 승차감을 주거나 내가 장거리를 갔을 때 약간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장거리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좀 편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거 좀 다시 찍어줄래? 여기에 이제 그 라이트를 작동시키는 버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이트를 작동시키는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누르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요런 이제 조명 회사라는 말이 정말 뭔지 알게끔, 이게 약간 어떤 세팅인지가 타면 탈수록 조명에 대한 만족감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MMI 시스템, 뭐 듀얼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뭐 벤츠의 화려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와 하는 게 없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질리지 않을 정도의 과감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약간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앰비언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의 화려함을 약간의 어떤 과함으로 이제 좀 느껴져서 약간 관광버스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게 좀 불을 꺼보면 한 바퀴 이렇게 둘러서 보여줘.
지금 이렇게 불을 꺼보면 실내가 이렇게 이제 좀 깔끔 정돈하게 앰비언트가 딱딱 있어야 할 곳에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앰비언트 뭐 벤츠 타신 분들은 요거 타시면 적당하게 들어갔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BMW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세련된 세단 같다 이런 느낌이 잘 들고, 이런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잘 맞게 승차감도 되게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포티함이 부족한 게 고속 안정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고속 안정성 조금 이따 뭐 좀 차들 없는 일자 도로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한적한 일자 도로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이 고속 안정성이 140, 150, 160을 넘어서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잘 밑으로 깔려서 가요. 현대자동차에서 느껴볼 수 없는, 뭐 G70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의 안정성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고속에서 그 110km, 120km가 넘어가면 좀 불안한 느낌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하진 않지만 이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잡으면서 승차감을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영업을 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디 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뭐 좀 연비 좋았으면 좋겠고, 승차감 좀 운전의 피로도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차만큼의 대안이 없을 정도로 이 장거리에 대한 승차감, 그러니까 뒷자리의 승차감도, 이 동승자를 태웠을 때 뒷자리에 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도 5시리즈, 뭐 E클래스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비교를 못 하겠지만, 뒷자리를 탔을 때 5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얘가 부드럽고 각도가 조금은 더 누워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허용해주고 고속 안정성을 같이 가져간다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보면 장거리가 편하다 이거거든요. 달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고급 세단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 이 차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우디가 이제 저는 제값 주고는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중고차 가격이 이제 감가가 좀 심하니까. 근데 감가가 이미 좀 된 중고차를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감이 높고 되게 실내 디자인도 좀 이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제 터치되는 이 느낌, 이렇게 하면 터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터치가 되는 요 느낌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 운전을 할 때 이 조작감이나 승차감이나 어떤 뭐 이런 동승자를 태웠을 때 불만이 안 들리는 차예요. 이게 BMW를 태우면, BMW를 처음 이제 타본 사람들은 처음에 뭐 차가 뭐 앰비언트 나오고 뭐 스포티하고 뭐 미션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이게 되게 좋겠지만, 이게 동승자한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은 되게 익사이팅하고 재밌는데 그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차지, 동승자가 그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조금 계속 느낄 수는 없어요. 이 운전의 피로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근데 이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운전자도 그 차가 주는 피드백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장거리 주행에서는 피로할 수 있는데, BMW보다는 장거리 주행했을 때 얘가 훨씬 편하다고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미션의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보다는 훨씬 좋아요. 벤츠보다 훨씬 똑똑하고 벤츠보다 훨씬 연비가 좋아요. DCT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BMW보다는 모자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은 순간 연비가 계속 20 이상으로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비 주행이나 그리고 급가속이 안 되도록 이 토크 배분을 잘 해놓은 그런 좀 똑똑한 느낌이 들어서 타면 탈수록 만족스러운, 왜냐면 동승자가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우디가 안 좋다는 뭐 영상이나 글들을 볼 때 댓글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아우디 타보고 얘기해라,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전용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가 그래 전용 기반이 좋아봤자지라는 생각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진짜로 타보니까 차가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너무 만족스럽지만, 이게 인기가 국내에서는 좀 약간 유튜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망쳤다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차가 만족스럽긴 하나 사람들이 봤을 때 자꾸 아우디의 어떤 3군의 이미지가 있고, 약간 그런 차는 사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가방을 뭐 매느냐가 좀 중요한 것처럼.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면 아우디는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자꾸 탑승을 하거나 어떤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이너스 아닌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차 자체로는 제가 느꼈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급작스럽게 뭔가 엑셀링을 하고 뭐 코너링을 하고 해서 조금 차체가 BMW보다는 못 따라오는 느낌은 있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벤츠의 느낌보다는 얘의 느낌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는 무조건, 장거리를 갔을 때 무조건 좋고,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약간 엑셀을 밟고 나서 좀 한 1초 2초 있다가 좀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들은, 뭐 잠깐만요, 스포츠 모드를 키면은 좀 다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바로 키고 이거를 이제 키면은 이 엑셀을 밟으면 이제 RPM이 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는 있는데,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느낌을 제가 악셀을 지금 여기서 밟는 거를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아주 약간 좀 늦는 거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게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좀 느껴진다, 조금 딜레이가 있네, 약간 요 정도. 대신에 이게 운전하면서 너무 답답한데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미션이 똑똑하고 차가 워낙에 이제 승차감이 애매해버리면은 이게 조금 불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되잖아요. 승차감까지 약간 좀 애매하면. 근데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좋다는 게 어느 정도의 여처를 잘 걸러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물서스가 아니고 차를 잘 고속에서 안정적으로 잡고 가는데, 이게 굉장히 좀 고속의 안정성이 좋은데 이 승차감 노면의 어떤 이 요철들을 잘 걸러주다 보니까, 장거리를 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거리를 타보면 이 차는 좀 좋은데?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을 여러 명 태우고 있으면 이제 서스가 내려가잖아요. 이 쇼크의 어떤 이 충격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이 쇼크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사람을 여러 명 태우면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 명을 태워도 쇼크의 이 깊이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여러 사람을 태우고 갔을 때나 혼자 타고 갔을 때나 장거리 주행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차를 살 거냐 중고차로 살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중고차는 이미 감가가 돼 있는 가격의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가 이제 풀옵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휠 보면은 지금 엔카에 올라와 있는 휠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휠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이 휠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 좀 없는데, 이 휠을 가지고 있는 A6라면 저는 너무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이 차를 살고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되게 타면서 높았던 차고, 지금도 보면은 쭉 맞는데 18.9km, 연비가 되게 좋아요. 연비 좋고 힘 모자르지 않고, 대신에 쏠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살짝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하게 나가고, 장거리 주행했을 때 동승자나 나나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적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면은 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만족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를 운행을 하면서 만족했던 부분들을 좀 정정하는 이런 영상이 되겠고,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일부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고 입으로 다시 보시면은 조금 잘 이해될 수 있으니까, A6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부 영상을 같이 보시고 오시면은 충분히 이 차를 좀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아까 찍었던 거에 덧붙여서 지금 추가 영상을 찍는 건데, 지금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아까 제가 이 차가 연비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다 했죠. 되게 적극적으로 연비 세팅을 도와주고 연비를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ECU나 어떤 이 세팅 자체가 엄청나게 연비 주행을 도와줄 수 있게 세팅이 됐고, 이 차가 DCT가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슬립이 안 나잖아요. 되게 동력 효율이 되게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연비가 이게 지금까지 지금 몇 킬로 주행했어? 지금 55.4km 밖에 안 왔는데 연비가 22.4km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이 연비의 효율이 되게 좋은 중형 세단이거든요. 이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비가 나오는 거니까, 쏠 때 살짝 밟았을 때도 있었고 초반에 스타트할 때, 그리고 초반에 시동 아이들링 상태가 좀 많이 유지가 됐었는데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니까 연비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 점을 추가 영상을 찍으려고 또 올렸고, 이 차의 기어비가 벤츠도 제가 탔던 게 7단 미션이거든요. 세븐지 트로닉 플러스 미션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닉 7단 미션이고, 똑같이 둘 다 7단인데 제가 기어 물리는 거를 보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단 마지막 이제 항속 기어가 92km 정도에 물립니다. 뭐 E클래스나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아우디는 아까 보니까 107km 정도의 7단이 물리거든요. 그래서 벤츠보다는 기어비가 조금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 업시프트를 RPM을 좀 높게 쓰면서 업시프트를 치면 생각보다 RPM이 훅훅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RPM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나 넣으면 약간 요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노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아우디 같은 경우는 기어비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하나 없이 부터 하면 여기까지 가고 다시 윙해서 여기까지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어비가 긴 거는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승차감이 좋고 연비가 좋은 세팅이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좀 우월하다면 저는 이 정도 세팅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얘가 벤츠보다 훨씬 미션이 똑똑하고 예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요거 차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상 그 두 개를 좀 확보하려고 영상을 좀 켰고, 연비 지금 또 그 말하는 사이에 또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은 22.5km가 찍혀 있고 지금 속도가 뭐 한 70km, 80km, 90km 뭐 좀 빠르면은 110km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잘 나오는데요, 연비가. 뭐 C클래스도 제가 뭐 이제 뭐 파주까지 쭉 뭐 자유로 타고 올라가면은 그거 최대 기록이 제가 한 26km까지 제가 내본 적이, 27km까지 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한 70km 정도로 너무 느리게 가야 돼서 그거는 극한으로 내본 거고, 얘는 좀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제 80km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연비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 지금 내리막이거든. 지금 우리가 오르막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도가 좀 높을 거예요, 차가. 근데 이제 앞으로 내리막이 많이 나올 건데 지금 또 올라갔죠? 22.7km. 이게 연비가 굉장히 좋고 효율이 굉장히 좋은 차기 때문에 아마 장거리를 편하게 타고 싶고 나는 좀 기름을 적게 쓰면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가고 싶고 좀 그런 차를 찾는다 하면은 지금 또 올라갔죠? 22.8km. 이만한 대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세단이라고 느껴져요. 승차감도 되게 고급스럽고 추가적인 영상을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좀 찍게 됐고, 일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달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영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부 영상은 이 차를 좀 타보면서 느꼈던 거를 녹이고 싶어서 2부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보시면은 연비가 23km가 다 돼가죠. 아마 제가 보면 지금 목적지까지 한 37km 남았는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연비는 한 이 정도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A6 연비, 장거리 연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지금 거리가 60km밖에 안 탔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내일은 이제 이거 하체를 떠볼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전륜 기반이고 이제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세로 배치가 돼 있는데 전륜 2륜을 사면 전륜이 돌아간단 말이죠. 전륜 구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놨나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미션이 뒤로 오는데 이거를 다시 앞으로 꺾어서 구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해놨지? 아니면 카트로를 위한 뭔가가 비어 있나? 이런 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내일 하체를 떠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체를 마지막으로 A6와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